아파트가 계속 주기장창 오른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네. 투기꾼들이 껴서 바람 잡아서 올려놨다. 장난을 좀 쳤을 것이다. 그래서 그게 지금 빠지고 있다. 예, 그게 빠지고 있는 거예요. 버블이 빠지고 있는 버블이 거예요. 빠지고 있다. 네, 셀코 TV 탐나는 재테크 표영호 TV의 표영호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공인 붕괴사라는 얘기가 있어요. 요즘에 그 정도로 힘든 거예요? 공인중개사가 붕괴됐다. 네. 뭐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처음 들어보는 말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공인붕괴사. 요즘 뭐 사실 신조가 만드는 사람이 막 만들어서 얘기하면 그때부터 신조이기 아니 때문에. 그래서 주로 이제 1층이잖아요. 공인중개사 사무소들이 잘 되니까 다 1층이야. 1층이 세가 제일 비싼데.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 옆에다가 이제 그 다른 걸 한대요. 이를테면 붕어빵, 뭐 샵인샵. 군고구마, 뭐 이런 걸 한 그 정도라고 그래요. 뭐 어느 일각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는데 제가 정말 그 부동산 공부를 제가 계속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새로 짓는 아파트는 물론이고 어디 지역에 가면 정말 그 많은 그 점포 가게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들이 너무 많아요. 도대체 모든 산업이 부동산으로만 몰려 있는지 맞아. 전체가 다 부동산인데도 있어요. 한 집 건너 하나가 부동산이에요. 예. 저 사는 동네에도 1층은 죄 부동산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나오는 물량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걸 나눠 먹기로 하잖아요. 물론 뭐 20년, 19년, 18년 이럴 때처럼 거래가 막 왕성하게 되면 그들이 다 나눠 가지면 뭐 다 부자가 될 수 있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한 채 나오면 그 한 채를 이 부동산 10개의 가게에서 다 뜯어 먹어야 되잖아요.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안 맞는 거죠. 예전에는 거기가 레코드 가게였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바뀐 거예요. 저희 그 고등학교 때 이럴 때는 그 1층에 레코드 가게에 이렇게 저 도너스판이라고 하잖아요. 네, LP판 틀어놓고 LP 판. 밖에다가 이렇게 스피커 갖다 놓고 그렇게 음악 들리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뜨는 종목들이 1층을 차지하는데 예. 지금은 부동산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그런데 부동산이 그 당시 그 시기에 뜨는 직종이 1층을 차지한다는 말씀 저도 동의하는데 부동산이 그 중개사가 많이 그런 데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서 부동산이 그렇게 늘 화랑이 되지는 않거든요. 하긴 또 그래요. 한 2년 바짝 그랬죠, 최근에. 2년 한 바짝. 2년 아니다, 2년. 2018년부터 한 본격적으로 보면 3, 4년 됐죠. 3, 4년, 예. 3, 4년 됐죠. 본격적으로 집값이 뛰기 시작한 것이 2018년이라고 보면 되는데 왜냐하면 2018년부터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다 묶었어요. 네. 못 뛰게. 이제 꿈틀대니까 위험하다 싶어서 딱 묶었는데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뛰기 시작했죠. 이거 먹는 거 보니까 이거 되게- 사야 되겠다. 네. 이렇게 된 거죠. 시장은 항상 반대로. 그렇죠. 예. 자, 오늘도 표영호 대표와 직접 현장을 뛴 얘기, 이 한파를 뚫고 전국적으로 뛰고 있으니까 그 얘기를 우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으로 가보겠습니다. 인천의 강남, 송도, 여기도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죠. 거기도 네. 제가 송도를 갔는데 뭐 살기 좋아요. 송도 인천 지역에서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송도가 진짜 서울의 강남이라고 할 정도로 뭐 너무나 잘 돼 있어요. 네. 그런데 공급이 많아. 너무 많아. 그리고 이런 거는 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 공급이 많은 아파트에 들어오려면요. 새로운 아파트에 들어오려면 헌 아파트를 갖고 있던 분들은 이걸 팔아야 돼요. 맞죠? 그럼 헌 아파트를 팔고 그 돈으로 더 뭐 돈을 좀 더 보태서 새 아파트로 오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이 헌 아파트는 누가 사줍니까? 또 누군가는 사줘야 되겠죠. 외지에서 또 들어오나? 누가 사줘야 누군가 되잖아요. 사겠죠. 자, 이렇게 계속 이게 순환이 되는데 과연 그럴 정도의 대한민국이 GDP, 소득 수준이 되느냐? 소득 수준보다도 주택의 공급이 너무 과도하게 비싸졌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가 계속 주기장창 오른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고 제가 주장하는 거예요. 송도가 실제로 이제 실거래가가 반토막이 났다 그러고, 근데 공급이 계속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공급 물량이 쏟아지니까 더 안 좋아질 것이다 이러는데 직접 가보시니까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여기저기 짓고 있고 23년도 송도를 보니까 저희가 한번 방송을 했었는데요. 4,000세대가 넘게 또 공급이 23년도에 되고 25년까지는 12,000세대가 또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물량이 쏟아지고 있는데 아파트 가격이 지금보다 더 오른다라고 말하는 것은 좀 위험한 발언이 아닌가. 물론 그렇게 다 지어지고 또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화폐 가치도 오르고 뭐가 오르다 보면 또 올라가겠지만 지금은 타이밍이 아파트가 오르는 시기가 아니다. 오를 수 없다. 올라가고 싶어도 못 간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죠.
지금 2022년에 그 각 주요 전국의 부동산 거래 가격을 보니까 많이 빠진 데가 세종인데 세종도 가보셨죠? 직접 가보셨죠? 가봤죠. 거기 다 분위기 가봤죠. 어떻습니까 지금? 세종 분위기는 그냥 세종이에요. 그게 뭐냐면 세종시는 굉장히 조용한 도시예요. 예. 거기 이제 공무원들이 거의 네. 대다수라고 할 정도로 네. 정말 국가 공무원분들이 근무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종시는 저녁이 되거나 또는 주말이 되고 나면 거의 텅 빈 도시의 느낌처럼 정말 조용해요. 그러니까 뭐 상가도 공실이 너무 많고 지금 세종시 인구가 아마 38만 정도가 좀 넘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면 상가들은 거의 100만의 인구를 너무 많다. 갖고 있을 만큼 정도의 상가인데 그만큼 비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파트의 가격도 제가 볼 때는 그 서울에 사시는 공무원분들이 이제 특공을 받아가지고 특별 공급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아파트를 사고 또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미 그걸 다 팔았어요. 이미 다 이익을 보고 팔았거든요. 왜냐하면 달려드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달려들게 아파트를 살려고 달려들게 만든 사람들은 분명히 바람잡이가 있는 거예요. 투기꾼들이 모여서 세종시는 계속 뜰 것이다. 왜? 공무원들이 만든 도시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만든 도시를 자기들이 그럼 망가뜨리겠냐? 이런 논리를 앞세워서 세종시를 계속 거기다가 이제 또 어떤 정치인은 뭐 행정수도를 이전해야 된다. 그렇죠. 집값이 뛸 때 그것도 그 타이밍에 뭐 좀 그런 타이밍이 아닐 때 했으면 모르겠는데 더 올렸다. 그것 때문에 2배, 3배 뛰었잖아요. 저는 그때 그 당시 그런 발언을 하는 거 보고 도대체 집값을 잡으려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멀쩡한데 갑자기 행정수도 이전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나오니까 뭐 하는 우리 흔한 말로 멍미? 이게 뭐야? 예. 그래서 그 세종시 집값은 사실 버블이 제가 볼 때는 심했다. 더 심하게 더 심했다. 꼈죠. 그렇지 않다면 아마 잘 갔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세종시에 가서 느낀 거 하나가 집값이 뛰고 그러려면 도시 기반이 좀 잘 돼야 돼요. 좀 돼 있지 않아요? 안 돼 있나? 일단 제가 본 것 중에 기본적인 건물들의 외형은 디자인적으로 예쁜데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움직이기엔 도로가 좀 협소하다. 도로가 협소한 지역이 발전할 수 없거든요. 그럼 이미 들어와 있는 건물들을 부시고 도로를 만들려면 또 힘들잖아요. 그럼 분명히 세종시 옆에 또 다른 신도시를 만들지 않으면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세종시가 충청권에 생기면서 오히려 슬럼화된 지역들이 꽤 있어요. 반대로. 그러니까 뭐 좋은 면도 있지만 나쁜 면도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세종시의 집값은 그동안 누군가가 분명히 투기꾼들이 껴서 바람 잡아서 올려놨다. 장난을 좀 쳤을 것이다. 그래서 그게 지금 빠지고 있다. 예, 그게 빠지고 있는 거예요. 버블이 빠지고 있는 거예요. 빠지고 있다. 예, 집값 하락이 아니라 버블이 거긴 버블이다.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시 올라갈 뭐 어떤 뭐 모멘텀은 없다. 세종시가 2050년까지 뭐 50만의 인구를 만들겠다 이런 뭐 계획인데 2050년이면 앞으로도 27년 남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뭐 아직 뭐 아무튼 많이 남았잖아요. 국회를 이전하지 않는 한은 국회 이전한다고 뭐 됩니까? 이게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그 국가 공무원분들 중에 세종시에 근무하고 서울에 가족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이분들 정말 힘들어요. 왔다 갔다 출퇴근하려면요. 하죠. 이분들이 업무가 힘든 게 아니에요. 출퇴근이 힘들어요. 이거 정말 우리가 잘 감안해야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이제 주말 되면 서울에 오고 또 월요일 되면 저 서울역이나 용산역 가보시면 이 백팩을 메고 월요일 날 아침 7시 기차, 6시 반 기차 이런 기차에 보면 전부 다 세종시로 출근하는 공무원들이 꽉꽉 차 있어요. 그리고 금요일 날 저녁이 되면 또 백팩을 메고 여행용 캐리어 가방 하나 메고 일주일치 빨래를 들고 다시 서울로 이렇게 또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베드타운. 서울의 먼 행정 베드타운. 좀 힘들다고 본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그냥 사는 분들의 입장은 정말 뭐 아이들 키우기엔 좋고 조용하고 그런 도시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 분당 판교 이쪽이요. 많이 빠지죠. 지금 뭐 대한민국은 사실 안 빠지는 데가 없는데 판교는 사실 그 일자리 벨트가 너무 좋잖아요. 판교 자체만으로도 거기가 다 돌아간다고 그러던데. 충분히 돌아가죠. 그런데 이제 판교 근처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또 집값이 많이 뛰었잖아요. 그런데 판교도 정작
또 하락하는 지역은 하락하고 네. 또 물론 판교 같은 경우는 아직도 거긴 고액 연봉자분들이 많이 네. 근무를 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뭐 다른 지역보다는 이렇게 많이 하락했다라고 볼 수 있는 아파트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일기 신도시 그거 이제 다 또 정리하고 재개발하고 뭐 재건축하고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예. 일기 신도시면 대표적으로 이제 분당일 분당, 텐데 일산. 거기는 어때요? 은마 아파트가 지금 몇 년 걸렸죠? 아유 지금 뭐 수치로 얘기도 못 하겠어요. 그럼 너무 오래 걸려서. 분당이나 일산은 얼마나 걸릴까요? 아, 거기도 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일산의 그 넓은 대지에 아파트들이 빽빽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 아파트들이 이제 다시 다 모두게 재건축을 한다고 치면 그분들 다 어디로 이사를 가며 네? 물론 만만치 않네. 물론 이렇게 조목조목 작은 데 잘라서 하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피해서 만든 게 일산 신도시라 해서 킨텍스 지역에 예. 아파트들을 또 짓고 있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이쪽은 슬럼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구도시가 되는 구도시. 거죠. 예, 예. 뭐 사실 지역에 신도시격으로 뭔가 들어서면 구도심은 살짝 소외받는 경우가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서울로 따지면 을지로. 예. 네? 예. 그리고 뭐 전라도 광주에 갔더니 광주 원도심 있지 않습니까? 그 구도심. 그러니까 상무 지역에 가면 새로운 빌딩들이 많이 있는데 네. 이 원도심 쪽에 가면 좀 왠지 모르게 대전 쪽도 그래요. 대전도 예, 그렇고 예. 어디나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부동산값 막 올랐을 때 GTX 선 하나 그려지면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예, 이거는 어때요? 지금 다 꺼졌습니까? 어떻습니까? 다 안 꺼졌고요. 아직 안 꺼졌어요. 지금도 그걸로 팔고 있고요. GTX로. GTX 선이 오면 분명 교통이 좋아지는 것만큼은 자명한 사실이죠. 예. 그런데 그 자명한 사실을 두고 너무 많은 바람을 잡았어요. 예. 모든 시행사가, 예. 모든 분양사가 GTX를 팔아서 분양을 했고 예. 또 심지어는 저 동탄 같은 데 가보세요. 예. 맞아, 동탄. 3배가 뛰었는데 3배 뛴 가격에 맞춰서 또 분양을 한단 말이에요. 그 동탄 대표적으로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네, 거기도 마찬가지로 GTX의 종착역이다 해서 그걸로 많이 분양도 하고 성공을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받아줄 만한 유효 수요가 진짜 없다는 것이 애석한 일이죠. 정말 우리가 경기가 많이 좋아지고 소득이 많이 올라가서 그런 고가의 분양물들을 그냥 이렇게 받아만 낼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특히 저 덕정 지역 가보셨습니까? 예, 전 가보진 양주. 않았어요. 예. 양주 덕계역 예. 덕정역이라고 있습니다. 예, 예. 글로 이제 그 길을 쭉 가면 다 공사예요, 아파트. 저는 그게 진짜 걱정돼요. 왜냐하면 판교 벨트나 이쪽 뭐 용인, 수원, 동탄 차라리 이쪽은 일자리라도 이렇게 공부할 맞아요. 것들이 있단 말이죠. 예. 그런데 그쪽은 예. 그 산업이 좀 없어. 들어가야 되는데 예. 주택만 들어가고 있단 말이죠. 맞아. 그러면 나중엔 어떤 자족 도시가 안 문제가 되죠. 있을까? 자족 도시가 안 되죠, 물론. 근데 저는 그런 거를 생각하면 과연 그렇게 그 지역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나중에 가면 그렇게 오래 살 수 있을까? 라는 염려가 좀 되는 거죠. 그 집값이 비싸고 이런 데 보면 학군도 학군이지만 거기에 확실히 직장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직장이 있어야 출퇴근하고 뭐 요런 곳이 집값이 나중에 오르고 이러지 떨어질 때 뭐 물론 지금처럼 다 같이 떨어지지만 말이죠. 마용성의 마포에 얼마 전에 이제 그 마포 클래식? 예, 마포 더 클래식. 예, 거기가 청약률은 19대 1인가? 19.4대 1이었는데 네. 아마 53가구를 모집하는데 후분양이에요. 네. 모집하는데 1,028명이 신청을 했어요. 청약을. 네. 그러니까 야, 이 정도의 그 청약률의 경쟁률이면 뭐 이건 완판이네 했는데 그중에 절반 그랬다면서요? 27명이 계약을 하지 않았어요. 계약률이 절반에 그쳤다고 예. 그래요. 그런데 이제 제가 또 가보니까 거기는 이제 사실 아파트가 좀 좋으려면 평지에 이렇게 있는 아파트여야 되는데 거기에 약간 언덕에 있어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건 강북 지역, 서울 강북 지역의 지금 단군 역사 이래 최고가의 분양가예요. 4천만 원. 분양가가 비쌌구나. 4,013만 원인가? 뭐 얼마에 분양을 했는데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물론 뭐 어떤 기록인지 다 깨기 나름인데 그러다 보니까 과연 거기가 그 정도의 분양가로 분양할 만한 위치가 되느냐. 물론
지리적 위치는 참 좋습니다. 여의도 가깝죠. 광화문 가깝죠. 그렇죠. 여의도에 일자리 많죠. 광화문에 일자리 많죠. 고액연봉자들이 많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고액연봉자분들이 서울 강북 지역에 선호하는 지역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용산, 두 번째가 마포인데요. 마포도 그냥 마포가 아니고 동마포, 동쪽 마포, 서마포가 아니라 예. 이쪽을 많이 선호를 하죠. 그게 그거더라고요. 서강대교 이렇게 쫙 건너가서 신촌으로 빠지는 데 있잖아요. 이쪽 오른쪽을 동마포, 이쪽 왼쪽을 서마포. 그러니까 서마포에는 저희가 지금 있는 상암동이 또 포함되어 있어요. 예. 근데 또 상암동은 또 잘 되거든. 상암동 한 군데만 잘 돼 있죠. 그 서강대교가 아니고 양화대교를 기점. 양화대교입니까? 기점으로 해서 이제 동쪽의 마포 지역을 동마포라고 하고 서마포라고 서쪽을 얘기하는데 이쪽 그 상암 지역은 여긴 뭐 아주 뭐 여기는 좋죠. 예. 근데 그 외에 다른 지역은 조금 문제가 생긴 것 같다. 아니 문제 생긴 게 아니고 이제 고액 연봉자들이 직장이 가깝다 보니까 광화문이나 뭐 여의도 쪽 가는 거, 을지로 쪽 가는 거 좋으니까 그쪽을 많이 선호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더 클래시 아파트도 좋다, 위치가 둔천주공보다 좋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리적 위치는 좋으나 직접 현장 가면 이제 언덕. 우리 어릴 때 그렇구나. 표현으로 고바위라 그러죠, 이렇게. 그럼 지금 말 나온 김에 여기 저 서마포, 서마포의 그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 있잖아요. 성산시형 같은. 성산시형 여기. 여긴 평지잖아요. 평지죠. 이런 데는 좋겠네. 좋죠. 성산시형 노리는 그 기자들이 가끔 저한테 전화가 와서 방송사, 언론사 기자분들이 형님 성산시형 어때요? 좋아. 그거 사도 돼요? 사. 대출은 얼마 받아? 뭐 얼마 받아? 이러면 사지 마. 이제 이런 식으로 감당이 안 되면 사지 마. 내 돈이 쥐고 있는 돈이 있으면 사는데 떨어졌을 때. 저한테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그러면 이렇게 집이 떨어지고 그러면 도대체 집을 언제 사야 돼요? 라고 물어보는데 제가 정확한 답을 드려요. 자신 있을 때 사라. 내 자금이 동원 가능할 때.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일으킨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때, 또 내가 필요로 할 때, 집이 필요로 할 때, 그때 사는 거지. 뭐 아무 때나 뭐 막 사는 건 아니다. 집값이 떨어졌다고 사고 올라갈까봐 사고 이거는 또 다른 영역의 개념인 거지. 정말 필요한 것은 내가 자신 있을 때 사는 것이다. 요즘같이 이렇게 분양 계약이 취소되고 그 미분양 나고 이럴 때가 그 분양 받을 수 있는 찬스 아니에요? 분양받을 수 있는 찬스인데 분양받았다가 다시 또 마피 떠서 내놓는 경우도 꽤 있어요. 지금 사실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위기가 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뭐 무역 적자도 많이 나고 있고요.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좋지만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럴 때는 오히려 한 템포 좀 쉬었다가 오히려 나의 내공을 좀 더 기를 때가 아닌가. 그러니까 그 금융의 체력을 좀 길러 놓으면서 기회를 보는 것이 맞는 일이지 뭐 집값이 하락했고 얼른 사야 되겠다라는 개념을 가지면 또 빚에 쪼들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살 때도 내 그 소화 능력, 그렇죠. 능력 밖에 있으면 무리하지 마라. 그렇죠. 아무리 급급 매물이라도. 그렇죠. 급급 매물 나오면 또 그것을 소화할 만한 능력이 있는 분들이 또 그걸 또 사니까 내가 살려고 하다 못 산 건 내 물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좀 편하지 않을까. 전국의 부동산 분위기 그리고 분양 시장까지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